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2장 바빌론 최고의 부자. 늙은이의 지혜는 뱃사람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별과 같다네. 내 말을 잘 새겨 듣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내가 말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 테고 밤새워 일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야. 알가미시는 나를 쏘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네. 버는 돈보다 덜 쓰고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게. 그러면 언젠가 부자가 되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네. 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나는 답답해서 물었네. 그게 다예요? 그가 답했네. 그렇다네. 이것만으로 가난한 양치기였던 나는 부자가 되었지. 나는 다시 물었네. 제가 번 돈을 모두 저축하면 어떨까요? 그가 대답했네. 자넨 아직 멀었군. 자네가 입는 옷과 신발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또 밥도 먹어야 하지 않나? 돈을 쓰지 않고 바빌론에서 살 수 있나? 지난달 자네 월급은 어떻게 했나? 작년은 또 어떻고? 자네 바보인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네. 결국 자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셈이지.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노예처럼 말이야. 오늘부터 자네가 번 돈의 10%를 저축하면 10년 후에는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나는 숫자에 밝은 편이라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네. 매달 10%를 저축하면 10년 후에는 1년치 월급을 모을 수 있겠네요. 절반만 맞았어. 자네가 모은 돈은 자네를 위해 일하는 노예와 같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네가 모은 돈이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하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것뿐일세. 이해가 되나? 그는 내 표정을 살피면서 말을 이었네. 내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군. 자네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는 자네에게 1000배로 갚은 셈이야. 다시 한번 말하겠네.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게. 월급이 적더라도 반드시 10%를 저축해야 하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하면 좋네. 남에게 먼저 돈을 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 먼저 돈을 쓰라는 뜻이네. 그리고 남은 돈에 맞춰 생활비를 써야 하네.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무리해서 비싼 옷이나 신발을 사면 안 되네. 부는 나무와 같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 자네가 저축한 첫 번째 동전이 부의 나무가 될 씨앗이네. 씨앗을 빨리 심을수록 부의 나무는 더 빨리 자라나지. 자네가 꾸준히 저축하며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일수록 나무는 더 빨리, 더 크게 자란다네. 부의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에서 행복한 인생을 즐기며 쉬고 싶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그는 점토판을 들고 돌아갔네.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곰곰이 생각해봤네. 꽤 그럴듯해 보였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기로 했지. 나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를 따로 저축했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돈이 없어도 전보다 쪼들리지는 않았네. 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었지. 물론 저축한 돈이 점점 모이자 쓰고 싶은 생각도 들었네. 외국에서 들어온 신기하고 진귀한 물건들이 자꾸 나를 유혹했거든. 하지만 슬기롭게 잘 참아냈지. 1년이 지났을 때 알가미시가 나를 찾아와서 말했네. 자네, 지난 1년 동안 내가 말한 대로 번 돈의 10%를 저축했나?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지. 네, 어르신 말씀대로 저축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 잘했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벽돌공인 아즈무르에게 줬습니다. 페니키아로 여행을 간다고 하길래 진귀한 보석을 사오라고 했어요. 돌아오면 보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했죠. 알가미시는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네. 꼭 당해봐야 깨닫는 건가? 벽돌공이 보석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 빵장수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점성술사를 찾아갈 것이네. 1년 동안 자네가 모은 돈은 모두 허사가 됐네. 부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린 셈이지. 실망하지 말고 다시 나무를 심고 새로 시작하게. 다음부터 보석에 관해 조언을 얻으려면 보석상을 찾아가게. 양에 대해 알고 싶으면 양치기를 찾아가야 하네. 조언은 누구나 할 수 있네.
하지만 가치가 있는 조언만 잘 골라서 듣게. 저축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저축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말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네가 애써 모은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될 걸세. 그는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됐네. 아즈무르는 페니키아의 사기꾼에게 속아 싸구려 유리 조각을 잔뜩 가지고 왔네. 나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 습관이 되어 그리 어렵지 않았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알가미 씨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네. 그동안 잘 지냈나?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왔네. 다시 착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방패를 만드는 아가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넉 달마다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잘했네. 이자로 받은 돈으로 뭘 하나? 꿀을 사고 고급 포도주와 맛있는 빵을 즐기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도 한 벌 샀지요. 언젠가는 제가 탈 당나귀도 살 겁니다. 알가미 씨는 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네. 자네는 부의 나무에서 자란 열매를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구먼. 그 열매가 자네를 더 빨리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나? 그 열매가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하게. 그러면 나중에 멋진 잔치를 마음껏 열 수 있을 것이네. 알가미 씨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네. 그 후 2년 동안 그를 볼 수 없었지.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네.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눈은 처져 있었지. 젊은이, 자네가 꿈꾸던 부자가 되었나? 아직 원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은 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지요. 벽돌공에게 아직도 조언을 받고 있나? 벽돌에 관해서는 가끔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잘하고 있군. 내가 가르친 것은 3가지네. 첫째는 버는 돈보다 덜 쓰는 것이고, 둘째는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돈이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자네는 돈을 어떻게 벌고 모으고 불리는지 모두 깨우쳤네. 이제 자네에게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겠어. 나도 늙었네. 그런데 내 아들들은 돈을 쓰는 것만 생각하고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혼자서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가 버겁다네. 자네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자네가 니푸르에 내 땅을 관리해 준다면 자네를 내 동업자로 삼고 내 재산 일부를 자네에게 주겠네. 그리하여 나는 필경사를 그만두고 니푸르로 가서 그의 재산을 관리했지. 그의 재산은 정말 엄청났네. 나는 그의 재산을 맡아서 크게 불렸지. 나는 야망이 있었고 재산을 관리하는 3가지 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이네. 나는 그렇게 부자가 되었고 알가미 씨가 죽었을 때 그의 유언대로 그의 재산 일부도 물려받았지. 아카드가 이야기를 마치자 한 친구가 말했다. 자네는 운이 좋았네. 알가미 씨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말이야. 아카드가 말했다. 알가미 씨를 만나기 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네. 하지만 나는 4년 동안 수입의 10%를 착실하게 저축하면서 내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게 과연 운일까? 어부가 오랫동안 물고기의 습성을 연구하여 물고기가 많은 곳을 알아내고 물고기를 가득 잡아온다면 그것도 그저 운이라고 할 수 있나? 기회는 오만한 여신과 같네.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는 법이야.